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인데요. 청와대 지난주 말만 해도 이번 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일 것이다. 특별한 브리핑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책을 휴가 기간 읽었는지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으셔갖고요.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이 가족이세요? 예, 장태산 휴양님 찾으신 분들은 개 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영상은 일부만 아마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네. 언제입니까? 저 때가? 저기 지금 8월 2일이에요. 8월 2일이면 어제. 그제죠. 오늘이 3일. 예, 어제입니다. 8월 2일이면 그렇죠.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찍은 거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서 대통령 부부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고 또 선글라스 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뭐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모자를 나란히 쓰고 저렇게 걷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청와대에서 뭐 저런 휴가 사진이나 영상 저런 거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저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을 테고 대통령이 정말 쉬려고 그러면 저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찍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가 없었다 그러면 더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휴가 보내는 장면 영상으로 영상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전속 촬영 기사가 같이 갔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청와대가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의 휴가가 말이 휴가지만 대통령 휴가도 어떤 면에서 국민들은 또 궁금해하고 또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주목을 하죠. 대통령이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주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청와대에서는 국민들께 일종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또 산책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휴가 이후에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구상을 내놓을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개각 수요가 있는 데다가 또 지금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언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8.15 경축사에서도 이번에 휴가에서 어떤 구상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가 항상 하반기 전국 구상,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안이 나왔던 그런 광복절 경축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구상도 아마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처음에는 브리핑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좀 의아해하기도 했어요. 이번엔 왜 이러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휴가 기간에는 또 대통령의 휴가를 즐기는 모습, 또 휴식하고 있는 모습, 책 읽는 모습을 공개를 했네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공개 안 하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듣기로는 휴가를 꼭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는 얘기도 좀 전원으로 들리기도 해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공개했다는 거는 대통령의 휴가가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참모들의 건의가 좀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주 52시간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여가 이 삶의 질, 우리 이제 워라밸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휴가 안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특히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가기 불편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여름휴가 갈 때마다 대통령이 읽었던 책 목록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요. 올해도 또 이거 공개 안 하려고 했다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출판계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읽었던 책 이렇게 목록을 공개하면은 다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문화 확산에 대통령이 좀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휴가 독서 목록은 좀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휴가에 읽은 책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동 작가 만다라라는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오랜만에 책을 내놓았는데 국수라고 하는 장편 소설 아마 6권 정도 되나요? 5권. 5권짜리죠. 하나는 그 워낙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 풀이집이 한 권이 더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재미 언론인인 진천규 작가의 북한 취재기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는 아마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 아닙니까? 한강 작가의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이죠. 아마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 깊게 읽었을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출판이 된 건데 저게 이제 또 상도 받고 그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책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근현대사, 국수는 이른바 1800년대 말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 그리고 소년이 온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이 배경이고 여기에 북한. 네. 이렇게 대통령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맞습니다. 당장의 현안은 북한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상당히 진청규 작가가 4번인가 들어가서 취재를 한 내용인데 사실은 북한을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곳곳을 보고 자기의 시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뭐 참고할 만한 게 많을 거라고 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수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당시에 소리꾼, 또 바둑 두는 분들, 또 그림 그리는 분들, 글씨 쓰는 분들, 그런 애인들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일종의 조선의 풍속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민중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소년이 온다도 1980년 광주의 그 민중 항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이 이제 그런 쪽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진천규 작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30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직접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 동영상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30일 진천규 SBS 주영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인터넷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 직접 영상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본 책은 진천규 작가의 평양 관련한 책일 거예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올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평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또 물론 많은 이제 자료들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최근에 평양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읽는 심정으로 저 책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여름휴가 갔다 오면 무슨 구상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책 목록이나 이런 거 선정을 할 때 그 뜻을 좀 담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천규 이제 원래 기자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현재 재미 언론인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 방점을 좀 찍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국수 같은 이 책은 민초들의 삶을 다루고 있잖아요. 나름 이제 청와대에서 의미를 둔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챙기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뜻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초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에서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민초들의 모습을 청와대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 좀 본다면 아마 우리가 어떤 각오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정말 민초들은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더위 가리지 않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퇴근도 하고. 뭐 저도 지하철 버스를 많이 타지만 네. 정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뭐 붐빕니다. 매우 힘들죠. 뭐 서로 몸이 다 부딪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민초들의 삶에 대해서 국정 목표도 그겁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정말 현실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6일, 그러니까 휴가 가시기 전에 광화문에서 소위 호프집 미팅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자영업 하는 분들 또 청년 취업 희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심각성을 저는 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참 이야기를 명언이었어요. 하셨는데 명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생적 문제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많은 지적들이 경제학자들뿐 아니고 현장에 지금 대중들의 목소리에서도 그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 주도 성장론이 현실 세계에서 역효과를 낸다면 이거는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정말 냉철하게 진단을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지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발족할 때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도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좋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사실은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게 맞겠죠. 예, 이상일 의원 말씀 듣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고시했습니다. 사용자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들을 어떻게 앞으로 정부가 설득하고 무마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겠죠. 청와대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정기 여론조사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가장 낮았다,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딱 떨어진 60%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자를 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야말로 60%라고 한다면은 거의. 예, 그렇습니다. 이제 5자가 이제 바로인 거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6주, 7주 동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갤럽의 조사대로 나오른다면 약 7% 정도가 떨어져 7% 포인트 정도가 떨어져서 41%의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집권당의 지지율이 50%를 넘다가 이제는 40% 초반이죠. 초반에서 이제 30%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물론 이제 휴식도 취했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갤럽이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60%는 지난해 대선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에 56%까지 기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1%로 무려 두 달도 안 돼서 1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15%를 기록해서 단독으로 2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지지율 2위 정당으로 올라섰다는 소식까지 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 청와대에서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늘 정기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좀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무슨 여름 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구상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충남 계룡대라고 하니까 계룡대 구상이라고 네, 해야 계룡대 할까요?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2기 내각 인선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더해서 앞서 잠깐 이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것들을 보면은 영세 상인들의 지지율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최소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회적 분배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큰 그림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의당의 지지율 2위 된 부분은 그동안에 정의당에서 많이 주장해왔던 꿈의 지지율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진보층이 일부 이동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집권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진보층이 좀 마음 편하게 이동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경제 정책을.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층도 일부 간 것 같고 국회 개혁을 바라는 고 노회찬 의원의 어떤 뜻을 받아야지 되겠다고 하는 예. 국민들의 지지도 같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휴가 소식으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했는데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시작하는 시각에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죠. 대통령 휴가 중이긴 합니다만 기무사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별 지시사항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 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 다시 한번 좀 요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무사를 해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문건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청와대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 해체해서 새로 재편해라라는 뜻으로 해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데 논란이 됐던 국방부의 참모 조직으로 둘 거냐 아니면 별도의 외곽 부대를 둘 거냐라고 하는 논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은 별도의 사령부를 두되 규모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령부의 근거 규정들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임명한 지 1년이 채 안 된 이석구 사령관을 해임하고 남영신 장군을 새로운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기무사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임명을 해서 기무사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전사령관, 기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특전사령관을 기무사령관에 새롭게 임명한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편, 해편이죠. 해체 개편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